그 이전에도 농담으로 한국이 6개월만 봉쇄가 되면 한국이 몰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김동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명성을 빼앗으려는 나라와 배 아픈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2020년도는 전 세계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바로 코로나 19의 대공습에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시험을 치렀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선진국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19의 그야말로 대공습이었습니다. 공습 앞에서 이 2020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0.8%로 세계 1위로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자 한국 정부가 바로 제약회사들을 모아놓고 서울역에서 모아놓고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회의를 했대요. 그러면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가,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가. 근데 백신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코로나가 번지는 곳을 빨리빨리 봉쇄하고 차단을 시켜서 이 대규모적인 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되면서 한국은 그때부터 엄청난 양의 이 진단 키트를 만들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그 진단을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조직을 만들고, 이런 준비를 했던 것이 아마 이 한국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유일하게 사실은 대한민국만 정부와 국민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한국은 다른 나라는 뭐 호주다, 뭐 뉴질랜드다 이런 나라들이 방역을 잘한다. 그런 나라들은 완전히 봉쇄를 해서 방역을 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봉쇄를, 우리도 봉쇄를 당해봐서 알지만, 봉쇄를 해서 방역을 하는 동안 경제는 모두 다 올스톱이 되고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뭐 그 봉쇄 기관들은 그렇다 하지만, 그럼 봉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수출로 경제를 돌려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같은 경우 봉쇄를 했다 그러면 한국은 그 이전에도 농담으로 한국이 6개월만 봉쇄가 되면 한국이 몰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왜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봉쇄를 안 했는가 그렇게 얘기인데, 그런 봉쇄를 했더라면 한국이 지금쯤 멸망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봉쇄를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전 세계와 경제적 교류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다 돌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고, 그 부분들을 국민과 모든 분들이 이제 따라서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의 공습에 가장 방역을 잘하고 또 경제도 제대로 유지했던 그런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또 그 동안에 일본으로부터의 무역 제재도 당했거든요. 일본이 자기들을 가지고 있는 최첨단 소재들을 한국에 팔지 않겠다 해서 2019년부터 일본이 이제 한국에 물건을 파지한다 그래서 한국이 비상이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이 소재 개발에 정부와 그다음에 산업계와 그다음에 학계가 더 그냥 똘똘 뭉쳐갖고 노력해서 더 많은 소재들을 국산화를 시켰고, 또 더 많은 이 다변화된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덕분에 한국이 오히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제 문화적으로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BTS가 빌보드 1위를 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는 동안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의 드라마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세계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선방하면서 나왔고, 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4개의 아카데미 트로피를 받았고, 또 조선산업 1위, 그다음에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 1위,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9위로 올라서게 되었다. 뭐 그러면 뭐 한국이 선진국이다. 그래서 한국의 그 박태웅 의장 이분은 눈 뜨고 나니까 한국이 선진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진짜 한국이 선진국이었던 거죠. 왜냐? 한국이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정부와 그다음에 국민들이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극복을 할 수 있던 건데, 선진국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잖아요. 한국이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진국이라고 했던 한국이 선진국 대열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세계관으로 시대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전체 국민들로부터는 이제 외면을 당하고 있고, 그때 이 상황들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를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사고로 가지고 이제 뭐 집회를 열고 이렇게 했던 분들은 사실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낙오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그런, 사실은 보면 측은하고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그냥 뭐 잘 모르게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국이 갑자기 코로나의 시험을 1등으로 보고 점수를 제일 잘 받으니까 이제 얘가 혹시 점수를 혹시 어디 컨닝한 거 아니냐, 속기 말해서 그리고 이 뭔가 이게 출입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원래 이게 우리 거였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고, 또 아냐 쟤네는 분명히 가짜야, 뭔가 속임수를 썼을 것이야 하면서 배합하는 이런 이웃 국가들이 이제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오히려 이럴 때 한국이 더 잘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더 잘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정부는 그런 부분에 절대로 안 나서지만 국민들이 알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중국의 경우, 그동안 중국이 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모델로 이제 온 거죠. 한국이 이제 박정희식 국가 주도형 이 자본주의라는 이런 선택과 집중을 국가가 나서서 하고 개발 독재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던, 그러면서 되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던 한국식 이 자본주의 발전을 그대로 사실은 카피해서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공산당 독재라는 속에서 그 독재의 힘으로 이 경제 성장의 어떤 선택과 집중들을 하고 중국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은 그러한 하나의 시대적 과정을 거치고 민주적 사회로 이행을 했다는 거죠.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를 딛고 보다 발전된 걸로 가야 된다.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달걀이길 주장하면 썩은 달걀이 되는 거죠. 이제 달걀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한국은 그야말로 제대로 껍질을 까고 나온 것이죠.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 코드와 한국의 민주주의 코드가 일치하는 그런 상황에 온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든지 한국에 와갖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한국의 사고방식과 한국의 문화를 접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뭐냐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오는 여러 문화라든지 또 연애나 또 드라마, 영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과감 없이 이제 나오면서 다른 나라들하고 코드를 맞출 수가 있는데 중국은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니까 그런 민주적 요소들이 분출을 할까봐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될 시기에 변화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썩은 달걀이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은 바로 그 시점에서 썩은 달걀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늘 이야기하는 상부구조, 하부구조라는 이 경제적 생산 양식이라는 하부구조가 발전하면 그에 맞는 상부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국이 그렇게 이 한국처럼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힘은 있어서 힘자랑은 하고 옆에 나라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한국이 전 세계에서 히트치는 걸 보니까 저거 우리 거 아니야? 쟤네들 우리 거 훔쳐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역사란 것은 과거의 역사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서 우리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단오에 대해서 중국이 단오제를 제대로 진행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동 단오제는 중국이 이야기하는 단오하고는 또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 단오라는 이름 그 자체 가지고 한국이 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했다고 자기 걸 훔쳐갔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상 단어가 뭔지 모르면서 또 공자를 한국이 훔쳐갔다 그래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한테 공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으면 다 옛날 중국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런 억측을 만들어 갖고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지는 뭐 안 봐도 뻔히 알겠지만 그럼 공자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고 공자의 이 학문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거는 한국이에요. 중국이 자기들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런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을 다 버리고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와갖고 뭘 하려니까 한국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억지로 자기 거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같으면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을 가장 잘 보존해주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한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의 전통을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자기 거 훔쳐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인기가 있으니까 갓마저도 자기 거라고 우기고 한국의 한복마저도 자기 거라고 이제 우기고 있고 심지어는 김치마저 중국 사람들이 김치 냉장고 있을까요? 그 중국 사람들 삼시세끼 먹으면서 김치를 다 먹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대국이라는 힘만 가지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화민족주의를 가고 있는데 작은 나라의 민족주의는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큰 나라의 민족주의는 주위 이웃 국가들의 민폐를 끼치고 불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중국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국 주위에 이 작은 나라라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힘을 키우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지금은 힘이 세고 하다고 하지만 저거 언제 저렇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긴 왕조가 사실 뭐 여진족이죠. 여진족 금나라의 후손들이 세운 여진족. 그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 그 청나라가 270 몇 년을 간 것이 제일 오래된 겁니다. 근데 한반도의 왕조들은 가장 짧게 단명한 왕조가 고려 왕조 477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이 힘은 세지만 늘 단명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 대륙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늘 혼란스럽고
한번 권력을 잡은 막부가 생기면 그 막부가 스스로 썩어서 무너질 때까지 그 막부가 통치를 했는데 지금 일본의 자민당 막부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이런 한반도와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미국이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의 비빌 언덕이 너무나 빛나고 화려하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회를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소수라고 절대 늘 약자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지만 결집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 사회의 영향력을 키우는 그런 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도 발전하는 한국과 함께 전체 한민족의 발전에 동참하는 그런 미주 한인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권자 등록, 선거 참여, 그리고 우리 한인 정치인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선다면 분명히 우리도 미국 사회에서 소수지만 이 주류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찬이었습니다.